헌법재판소에 대한 것은 그건 여러분 기자분들 승복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보수에게는 비극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추접스러운 짓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머릿속에서는 전광훈의 자유통일당과 이미 합당한 상태입니다.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에 부탁했습니다. 이재명을 고발해달라. 이재명을 고소해달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만들어달라. 김문수와 국민의힘에게는 고발 사주가 일상적인 일이지만 본인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 고발 사주는 극우 유튜버에게 불쾌한 일이었나 봅니다. 유튜버는 방송에서 고발 사주를 폭로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김문수 캠프 측에서 자기들이 할 일인데 자유통일당이 해달라는 거야. 이재명 공격인데 연대는 안 하면서 더러운 일, 똥 닦아야 될 일은 자유통일당이 해달라는 거야.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소송이나 고발장, 고소장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거 보내놓고 자유통일당이 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폭로이긴 한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 다 들어줄 테니 공식적으로 연대를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의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그들은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도 국민의힘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들이 헤어질 수 없는 이유는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심의 뜻을 함께하고 지지하는 자들 또한 같은 부류이거나 정상적으로 두뇌 사용을 못하는 맹목적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계산으로 계엄은 한밤중에 일어난 해프닝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겠지만 일반 대중의 눈에는 총기가 사라진 모습, 극우화된 정치인 홍준표로 보였습니다.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다 해도 이재명 후보의 대권가도에는 이상이 없었겠지만 적어도 보수정당으로서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 홍준표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은퇴한 것일까요? 은퇴를 번복하기 위해서 은퇴한 것일까요? 홍준표는 지지자들과 소통해왔던 플랫폼 청년이 꿈에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게 베풀어준 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괴멸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 5번의 국회의원은 당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 2번의 경남지사는 친박의 집요한 견제와 음해 속에서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고 1번의 대구시장도 당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 터무니없는 15%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에서 이겼다. 홍준표가 이처럼 말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자신이 탈당한 국민의힘에 가지는 미련을 떨쳐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은퇴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다.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에서 떠날 뜻이 없습니다. 현실 정치로 복귀할 명분이 대선 후에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은 배신감에 기반을 둔 증오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홍준표 전 시장이 돌아갈 곳은 아마도 국민의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문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자가 윤석열의 탈당 문제를 물었습니다. 윤석열이 결심할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의 답변은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계엄 전에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고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은 나중에 보니까 상인이나 서민이 힘들어졌다. 서민이 어려워진 부분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으니 사과드린다고 말합니다. 김문수는 계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지금은 불법도 아니고 이연도 아니고 내란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고 폭거다 말합니다. 김문수가 위헌 위법이나 내란의 뜻을 알기나 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제가 계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1972년 유신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엄과 또 계엄의 확대 이 과정에 저는 학교에서도 잘려나고 또 삼청교육 대상이 돼서 피신도 하고 이 계엄이라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유승열 대통령께 이 계엄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드리면 끝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계엄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을 다녀보면은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을 조금 길게 들어보면은 계엄 이후에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식당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계엄도 중요한 체감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지방에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또 그 생활이 어려워지신 많은 분들 또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어두운 분들 이 공론이 분열된 여러 가지 점 그런 점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계엄이 이제 뭐 그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건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고 앞으로도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상대권으로서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그 계엄권을 행사한다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마치 우리 당이 무슨 계엄당이냐 또 어떤 분은 더 나가서 내란당이냐 이렇게 한다. 내란당은 지금 민주당이 내란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정확하게 좀 지적해 주시고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싶어 하지만 김문수는 질문을 좀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김문수 답변 뒤에 나올 질문은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만있어 조금만. 용납할 수 없는 국민의 배반 행위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는 김문수는 동의하고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헌법재판소를 중국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를 수용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폭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타도의 대상으로 김문수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말합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대선 후보라니. 이런 놈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이미 보수정당도 아니고 헌법에서 보호해줘야 할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정당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말씀은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이 많고 특히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이죠. 그건 여러분 기자분들 승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호시탐탐 국가전복을 노리고 기회를 엿보는 내란 세력들입니다.